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0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09일차고요. 성공은 당신 것 59페이지예요. 위에서 5번째 줄 읽을게요. 사람들이 계속 같은 식당에 가서 다이어트 콜라 있어요? 라고 묻는데 직원들이 계속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패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자꾸 찾는 게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실패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린 이걸 거꾸로 하면 돼요. 귀 기울이지 말고 즉각 대응하지 말고 즉각 대응하지 말고 관찰력을 갖지 말고 관찰력도 갖지 말고 고객에게 절대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고객이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허세와 자부심에 찬 계속 저항을 하라는 거죠. 여기 실패의 열쇠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면 돼요.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자부심이 아니라 그냥 수용하라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셨던 것들이 모두 다 거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살던 동네에서 저는 거의 모든 식당에서 진저에일을 찾았습니다. 칵테일인가 봐요. 그래서 음료 서비스 바가 따로 있는 식당들이었습니다. 몇 곳에서는 수십 번을 찾았습니다. 절반 이상의 식당에서 거듭 진저에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잘 구비된 바가 있는데 진저에일은 없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이들은 항상 세븐업은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라고? 저는 세븐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저에일을 원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자꾸 있대. 그거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싶다 하는데 원하는 것을 주고 있느냐. 저 상대방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관찰력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슬슬 열이 받습니다. 그렇죠? 분명 이들은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저에일을 마실 수 있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라도 기쁨을 주라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족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이렇게 주변을 좀 관찰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나가면은 자부심에 딱 완전히 벼가 그냥 하늘을 치솟게 딱 그러고 있죠. 그러면은 그게 에너지가 바로 꺾이는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관찰을 별로 안 하고 아유 그냥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더 알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은 이미 성공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도 어려울 것 없는 사소한 일에서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이미 성공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요? 사소한 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1년에 1억을 번들 대수겠습니까? 1억을 번들 대수냐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1년에 1억은 쥐꼬리만 한 액수입니다. 그렇죠. 엄청 성공한 사람들은 1년에 1억은 한 달에 1,000만 원 꼴이잖아요. 이건 쥐꼬리만 한 거죠.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조, 억, 조로 막 나가는데 상상을 못 하죠. 저희들은 조하면은.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수없이 많고 그 하나하나가 1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저버리는 게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벌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번다라는 어떤 그 기준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대구에도 시내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엄청 많죠. 그러면 야, 저렇게 건물이 많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그러면 저 사람들은 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는 그 이상의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그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의식인 거죠. 의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내가 자부심으로 차 있으면 또 떨어질 것이고, 간디가 그러셨잖아요. 720 뭐 30대 있었는데 자부심에 있다 뚝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몸을 쓰고 있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을 쓰고 있는 게 있고 영혼은 계속 간다는 거죠. 영혼은 계속 가기 때문에 내가 계속 있잖아요. 한 생 다 썼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나 이 정도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보고 내가 돈을 잘 벌 때 뭐 할 때 이 의식, 수치, 의식 상승하는 거.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이 몸을 쓰고 갈 때까지 창조를 통해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의식 상승을 해야 돼요. 돈이 이만큼 벌어졌다. 더 이상 버는 사람들도 많죠. 상대적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돈이라는 거는 끝도 없이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걸려 들어가는 게 이 지구상에서 대통령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잘못 오해하는 거죠. 진짜 국민들을 편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 어떤 그 권력을 짓고 권력을 통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 대통령이 또 뽑히고 또 계속 이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뽑아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부심에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자기네들 그 이익으로 요새는 그냥 대통령 되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앞전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부심에 차다 보면 권력을 잡고 자부심에 차버리면 완전 망조가 들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있다가 가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그렇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성에서 의식은 됐어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으로 또 가야 된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얼마나 벌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식당은 실패작입니다. 그런 곳이 살아남는 것은 자리 덕분입니다. 자리 덕분이에요? 자리 덕분이에요. 근데 왜 그 좋은 자리를 차지했냐는 거죠. 전업에 뿌린 것 때문에. 전업에 뿌린 것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손님은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제 사무실에 여기 나가면은 골목 사거리가 있거든요. 차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다니죠. 거기에 요 밑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요 사거리의 오른쪽 위쪽 편에 그 또 편의점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끝까지 저기로 나온 골목이 멀지가 않아요. 그쪽 끝에 편의점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그 공사하더니 요 끝에 또 편의점이 또 생긴 거예요. 요 골목에 편의점이 여기만 4개야.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제 자리가 좋은 자리다 보니까 그냥 편의점이 막 따닥따닥 막 생겨요. 저기서 이제 어, 복이 더 있는 사장님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몰려가겠죠. 에너지가. 또 복이 있는 사장님과 그다음에 그
또 그나마 의식이 좀 좋은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몰려가겠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편의점이 막 뭐 어떻게 건너편에 또 생기냐 다다다다다 서로 그냥 막 완전 서로 너 죽고 나 살자죠. 뭐 서로 붙어가지고 자영업은 다른 메이커 그쵸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덕분 전에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런데 뿌려놨지만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의식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말하는데 힘들어지네요. 잠깐만요. 그런 곳이 국내에서 유일한 멕시코 식당이라면 멕시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갈까요? 달리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공한 건가요? 그럼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유일한 곳. 그러니까 멕시코 음식을 사랑하는데 멕시코 음식을 파는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곳.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데 이제 진짜 아유 야 나 거기 가서 안 먹느니 차라리 멕시코 음식 말고 딴 거 먹겠다 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그 식당에는 버터가 없다는 말을 듣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웨이트리스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빵에 바르고 있는 게 뭐죠? 맛이 끔찍하네요. 웨이트리스가 말했습니다. 무염 버터인데요. 저는 무염 버터를 싫어합니다. 무염 버터는 질색입니다. 맛이 윤활유 같습니다. 간이 빠지니까 윤활유 같이 그냥 기름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봐요. 저는 진짜 버터를 원합니다. 웨이트리스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염 버터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체 왜 그 집에 버터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무신경한 걸까요? 둔감한 걸까요? 교육을 못 받은 걸까요? 이 질문은 전부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곳 주인 얼굴을 보니 바빠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관광버스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관광버스 덕분에 보장되는 매출이 분명 있었습니다. 행복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환희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넘치는 생기와 삶의 열정에서 나오는 광채라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요? 지나가는 관광버스가 세워져서 손님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돈은 벌을지언정 진짜 진정한 행복과 환희 있잖아요. 환희는 어디서요? 내면의 기쁨에서 올라오는 게 환희라고 그랬죠. 내면에서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기쁨은 내면에서 그냥 환희로 막 뿜어내는 것이고 즐거움은 이야 막 신랑이 차를 사줬어. 막 즐겁고 신나요. 근데 그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았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 그게 순간의 즐거움인 거고요. 내면에서의 기쁨을 계속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면에서 느껴지는 거는 내면에 내가 신념이 재맹랑이 되었을 때 기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완전 광채가 나온다잖아요. 삶의 열정에서. 늘 뚱에 있는 사람만 보았습니다. 뚱에 있는 거예요. 주인도. 만성궤양과 편두통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만성궤양하고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처럼 혹시 얼굴을 딱 보세요. 나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내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내 얼굴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만성궤양, 편두통 있는 사람 마냥 인상 막 찡그리고 있지 않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남자가 은행에 얼마를 갖고 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되는 집에 들어갔어. 저 주인이 은행에 얼마가 있고 빌딩이 몇 채가 있는지 그 관심 있어요? 손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취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무염이 몸에 좋다. 몸에 좋다 그러고 있는 거야. 무염이 좋다. 나는 무염으로 된 버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간이 되어 있는 버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있고 자부심에 차 있으면 상대방이 안 들린다. 그러니까 의식 수치에서 보면은 상대방을 보지 않는 거. 200 이하에서의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또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또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아유 정말 잘 아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상대방이 얼마나 갖고 있든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만족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거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만족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이 본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도 이렇게 못 자고 하루 종일 바빴어요. 끝나자마자 서울 갔다가 누군가 만나고 또 2차 또 다른 누군가 만나고 그다음에 또 미팅하고 그러고 나서 미팅하고 나서 이제 또 오후에 수업하고 또 이제 손녀랑 같이 또 급하게 그냥 막 잡고 그래서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너 뭘 자꾸 얘기를 하는 딸이 살짝 짜증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짜증이 나려고 그거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고 탁 했는데 그 순간 저희 딸이 탁 알아차리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야. 엄마가 짜증났다. 근데 그 순간 우리 딸이 알아차리는 걸 내가 짜증이 나서 알아차린다는 걸 제가 또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딱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스탑하고 그냥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 먼저 잘게. 그러고 이제 자고 또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완전 순간순간 그 왜 있잖아요. 서로 그 눈치 보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이제 엄마 눈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가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눈치 보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걱정. 그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러다 보면 엄마 눈치가 나중에 볼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빠 눈치 뭐 하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학교 선생님 눈치 그러다가 20살 넘어서 남자친구 눈치, 남편 눈치, 아이들 눈치. 그러니까 눈치가 싹 이렇게 있잖아요. 어릴 때 형성됐던 습관인 거예요. 습관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이어져 가는데 사회생활 할 때는 거기다 센스까지 플러스가 돼 있어. 그럼 완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안 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나만 떨고 있어. 그냥 상대방을 볼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있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야. 상대방에 대한 게. 근데 이게 그냥 잘 되기만 하면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해결할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습관은 되어 있지만 내가 왜 눈치 보면서 습관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걸 좋은 습관은 지금도 하면 돼요. 센스까지 더해지면 어마어마하게 너무 좋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내가 그 습관이 형성됐을 때 그 눈치 보는 거, 눈치,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 의심하고 있는 거죠. 엄마의 눈치.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거는 근원에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 그 근원적인 거는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근원적인 걱정 의심하는 거 없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너무 좋죠. 에너지가 싹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 계속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행복해서 환희가 느끼고 내면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눈치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건 어떤 쇼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신념이 생겼다는 거죠. 신념. 신념이 생겨가지고 뭔가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저 어제 너무 웃긴 게 진짜 웃겼어요. 아니 왜 그랬잖아요. 어릴 때 벌써 이미 신념이 생기고 신념 때문에 이 가정 집안에서의 어떤 신념이 막 그런 환경에 의해서도 신념이 생겨요.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도 생겨요. 그래서 기자들은 딱 기자다운 모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막 누군가에게 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뭘
해결해야 될 것들, 뭐 꼬투리를 잡아서 기사화 시켜야 될 것들, 해결할 게 아니라 기사화 시켜야 될 것들, 그 습관이 막 있다 그랬잖아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게 습이 싹 잡혀 있는데, 어제 너무 웃긴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대구에 동성로 축제를 해요. 오늘까지요. 그래서 사방 가까운 데를 다 통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차 없는 날 이래가지고 통제를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 뭔가를 하고 픽업 센터에 그 물건을 사러 이제 물건을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거든요. 오는 길에 너무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 없는 날이 아니라 차 밀리는 날이다. 차 막히는 날이다 하면서 주변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말도 못해요. 여기 소통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이제 직진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꼴목꼴목길을 다 막아놨거든요. 주변에 또. 그리고 그냥 어쨌든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걸 다 막았는데 그걸 통과해서 주변에 가고 시내를 안 들어와도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제는 너무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 이쪽 이 반경 저 끝에 이제 막 가는데 너무 막혀요. 그래 막혀가지고 한쪽을 막아놓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지는가 싶어서 왔더니 그래갖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그 궁중심리 아시죠? 하늘목에서 누가 막 걸어가면 빨간불인데도 누가 걸어가면 딴짓하다가 있다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누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호 대기선 직전에 어떤 차가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도 되는 줄 알고 슬금슬금 갔거든요. 슬금슬금 가니까 군중심리였죠. 그러니까 제가 딴짓하다가 슬금슬금 가는데 경찰이 막 있었어요. 못 가게 해야 되고 막 차가 막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서 있는 거 보고도 앞에 가길래 그냥 옆에 손녀딸하고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제가 슬금슬금 가니까 경찰이 경찰이 있잖아요. 여기 막 완전히 그냥 응?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막 짜증을 부리면서 땀 흘리죠. 덥죠. 야, 그 직업도 못 할 거야. 나는 진짜 내 직업에 엄청나게 만족을 해. 아니 막 땀 흘리는 데다 차에다가 그 도로가 엄청나게 온도가 더 높잖아요. 차에서 뿜어대는 거랑. 와, 거기에 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얼굴 인상을 입잖아요. 짝불이 하더니 그때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제가 앞에 차가 가니까 슬금슬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가는가 싶어. 눈이 땡그래가지고 땀 삐삐 흘리고 있잖아. 이 차문 열어보라는 거에서 어머 여기서도 아주 확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건널목을 갖다가 이게 조금 타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위반을 한 거죠. 어쨌든 앞에 차 지나가는 거 보고 지금 따라가려다 위반을 딱 했는데 너무 웃긴 게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더니 아줌마 하면서 있잖아요. 여기 지금 빨간 신호인데 왜 지나가냐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뭐라 궁중심리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있잖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쳐다봤거든요. 쳐다봤더니 갑자기 뭐가 있었냐. 우리 아리니까 덥고 막 차 막히고 하니까 차에서 돌고 돌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물에다 뚜껑에다 이렇게 물을 주면은 얘는 그걸 이렇게 먹으면 또 되게 잘 먹어요. 아직 이제 9개월 좀 지났잖아요. 근데 잘 먹어요. 그래서 주다가 에이 모르겠다 뭐 덥고 막 그러는데 하면서 물통을 조금 남았는 거 통을 줬더니 직원하고 막 먹이고 뭐 하고 하면서 줄줄줄 흘러가지고 얘가 풍 젖은 거예요. 젖은 거에 대해 에어컨 바람이 세면 춥잖아요. 그래서 얘가 옷을 벗겨버리고 기저귀만 입고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벗겨가지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지도 힘든지 약간 뒤로 누워 있었는데 경찰이 제가 이제 늘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저 그림판에서 TV가 있어. TV 그림판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다 각각 본인들의 믿음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믿음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저 그림판이 소리가 나도 다 내가 얘기하는 건 내 신념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은 이게 컵인지 모르는 거죠.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내 안에 쟤는 쟤 때문에 배신당했나 봐 라고 해석을 한다면 내가 배신이라는 게 벌써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거잖아요. 신념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어떤 얘기를 하지, 부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나 다 적어보면 그게 나의 신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딱 벗고 있었는데 너무 웃기게 경찰이 땀을 뻘뻘 아줌마 하면서 여기 지나가면 돼요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지나가진 않았는데 딱 하더니 딱 보더니 그 그림을 딱 보더니 애가 빨개 벗고 있고 애가 약간 누워 있고 막 이러니까 딱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 아픕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픈 줄 알아. 그러니까 늘 경찰들은 있잖아요. 애 아프냐고 하는데 너무 얼마나 웃긴지 웃긴데 웃지도 못하겠고 왜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 경찰들은 막 아픈 사람들 뭐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대로 애가 아프니까 하면서 경대병원이 저기 있었거든요. 경대병원 가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가진 않으니까 내 할 수는 없고 아니 경대병원 근데 약간 콧물이 나는 거예요. 아린이가 손녀딸이 그래가지고 소아과를 갔다 오는 길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경대병원 건너편에 소아과를 가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안 돼서 돌아다니다가 저쪽에 4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 다른 병원에 갔다 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경대병원 건너편 소아과 가려고 이랬어요. 거짓말을 했더니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또 손녀딸이 막 또 이제 물장난을 좋아하고 있다가 갑자기 으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빨리 가십시오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딱 보내주는 순간 창문을 딱 올리는 순간 둘이 있잖아요. 막 빵 터져가지고 뭐 웃은 거예요. 딸하고.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 야 신념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념대로. 애기 우통 벗었다고 다쳐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는 모습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우습든지 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환경에 의한 또 이 신념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사고 난 사람들 어떻게 막 급하게 뭐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그냥 나는 무염버터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신념 때문에 그냥 아무 뭐가 없이 야단 덜 맞고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뭐든 나도 그러지 않나. 내가 내 신념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게 투사를 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무시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무시한 행동을 했는 것 같이 보여도 다 뭐예요? 내가 내 신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가 들려도 소리가 안 들리면 또 그렇다라고 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리가 들려도 막 무시하는 것 같이 해도 그게 아니다. 해석하는 거는 내 안에 있을 때 해석을 한다. 무시도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왜 뭐라고 하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냥 소리가 들리네? 뭐 원하는 게 뭐가 있지? 이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 들리는 거를 떠나서 내가 그 차원이 다르게 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도 그래서 막 분노가 심한 사람도 어떻다고요? 두려움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심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 우리는 막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층이 달라진 상태에서 봐서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보죠. 근데 내가 수용하는 마음 뭔가 의식이 달라졌을 때는 어때요? 아 그냥 저 사람이 두려워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의식이 에너지층에서 다르게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 안에서 신념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융화가 덜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큰아들하고 막내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서로 무시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무시한다. 어떻게 동생이 무시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근데 서로 여기서도 자극은 있어요. 서로의 뭐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어제도 붙잡아 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게 동생하고의 어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그게 결국은 누구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올인 테스트를 했을 때 네가 동생에 대한 그 마음, 무시당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에너지는 누구 에너지예요? 주변 사람들 에너지인가요? 아니죠. 내 에너지.
내 에너지 자체가 오린 테스트 했을 때 이게 약해진다. 약해져 있는데 내가 진짜 수용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 스스로가 수용이 된다면 조건은 사랑이 된다면 내가 이걸 땡겨도 이게 어떻게 해요? 당겨지지 않는 그 힘이 생긴다.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무시했네 하면 이게 툭 떨어진다는 그냥 이 손가락에다 힘을 막 주는 게 아니라 무시라는 단어만 해도 이게 내가 내 스스로 해도 이게 떨어져요. 어휴 저 인간은 그냥 꼬라지 보기 싫네 뭐 이런 내 에너지가 약해질 때 이게 약해지죠. 이게 에너지가 누구 거예요? 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게 약해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의식에는 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낮아져 있는 그런 에너지에서는 거기서 거기 내가 각성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올인 테스트 해보세요. 어떤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불량식품 있잖아요. 몸에 좋은 천연으로 막 먹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근데 의식이 높았을 때 정석으로 체크가 되죠. 근데 내 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내 건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의식이 아마 높았을 때 정확하게 되지 내가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는 올인 테스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움에 있는데 그게 똑바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안 좋은 거 생각하는 거랑 내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 또 무엇인지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테스트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각성하는 거잖아요. 각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각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일요일이죠. 네. 내일 또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